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트 리브 기능을 이용한 전선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선의 길이는 총 100mm고요. 양쪽 끝에서 10mm씩 탈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안쪽에 있는 도체는 5가닥으로 트위스팅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전선을 파트의 리브 기능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트 디자인을 클릭하고 새 파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왼쪽 편에 보면 트리가 보이시죠? 파트 바디 밑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삽입을 클릭해서 본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점 2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작업은 길이가 100mm인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죠.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점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선은 스케치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점선 면이 있죠.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창이 뜨는데요. 선 유형에서 클릭을 하시고 점 방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점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점은 기본 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방향은 왼쪽 편에 있는 평면이죠. XZ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끝부분에 20mm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전체 길이 100mm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점은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똑같이 점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X방향으로,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으로 한 30mm 정도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과 점이 그려지게 되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지오메트리 세트가 생기면서 선과 점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을 그려서 원 기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을 잡는 것인데요. 이것은 스케치 작업으로 할 거니까 오른쪽에 가셔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할 면이 필요하겠죠? XZ면, 이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원점에 원을 그리시고 치수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일단은 5mm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나가서 살펴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리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리브 아이콘이 있죠? 리브 아이콘 클릭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센터 커브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그렸던 선, 이 직선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100mm, 파이가 5짜리인 원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자, 1차적인 작업이 다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 왼쪽에 지오메트리 세트 밑에 보게 되면 선이 있는데 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보일 수 있게 숨기기 표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기까지 작업이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본문점 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합니다. 본문점 2 밑에 밑줄이 생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본체를 하나 클릭해 주세요. 바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본문점 3이 생기고 본문점 2에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작업을 본문점 3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 원기둥의 표면에 서피스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메뉴가 있죠? 이런 솔리드 메뉴에서는 서피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피스 작업을 위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형상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Generative Shape Design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메뉴가 바뀌었죠? 서피스 메뉴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아이콘이 필요한데요. 바로 추출 아이콘입니다. 이 추출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고 뜨는 창에서
전파 유형에서 전파 없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다른 것이 선택되어 있다면 전파 없음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추출할 요소가 있는데요. 추출할 요소로 이 원기둥의 표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기둥 보이시죠? 원기둥의 이 표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바뀌면서 서피스가 한 겹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피스의 두께는 0이기 때문에 색깔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서피스 작업을 다 끝냈으니까 다시 솔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위쪽에 파트 디자인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게 되면 솔리드 아이콘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트리도 한번 볼까요? 현재 밑줄이 지오메트리 세트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 3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본문 3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이 본문점 3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원기둥 표면에다가 나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선을 그릴 때는 서피스 쪽에 있는 나선을 그리는데요. 이번엔 좀 특이하게 위쪽에 있는 직선을 이용해서 나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선이 직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전선을 구부릴 수가 있잖아요. 90도나 45도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전선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스프링을 그릴 때 이용하는 나선을 이용하게 되면 구부린 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이 직선을 이용해서 나선을 그리게 되면 선이 구부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선을 이용해서 나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가끔씩 직선은 직선인데 어떻게 곡선도 아니고 나선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 됩니다. 왜냐하면 3D에서는 사실 직선과 곡선, 나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선일 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왼쪽에 본문점 3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 정의가 뜨죠? 여기에서 선 유형을 바꿔볼까요? 선 유형 클릭하시고 이번엔 커브에 대한 각도 수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선택사항 중에서 제일 첫 부분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커브는 우리가 처음에 그렸었던 직선 그 부분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선을 클릭해도 되고 가운데에 있는 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커브로 선이 잡혔죠? 좀 이상합니다. 직선인데 커브라고 이름이 써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에서는 직선이나 곡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원을 클릭합니다. 디폴트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서피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가셔서 추출을 선택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는 왼쪽에 있는 추출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브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면서 내용이 뜨고 선과 커브 간 각도가 지정한 각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계속 할까요? 세 번째가 점입니다. 점은 처음에 우리가 그렸었던 X방향의 점을 선택해 줍니다. 이 점은 방향을 표시합니다. 제가 화면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점이 X방향에 있죠? X방향에 있는 이 점과 여기 보시면 이 원통의 동그란 부분이 있죠? 이 동그란 부분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부터 나선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점은 방향을 지정해 줄 때만 사용합니다. 사실 30mm가 아니고 가까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을 만들지 않고 원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원점이 도대체 어느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바깥쪽에 하나를 그렸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보시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각도인데요. 각도가 지금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30도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끝부분이 있죠. 끝부분이 100mm로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을 여기를 선택하지 말고 위쪽에 보면 끝 범위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밑에 보면 끝 범위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끝 범위 2를 선택해 주세요. 끝 범위 2를 선택하시고 쭉 가셔서 원기둥의 끝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선점 to 해 없음이라고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해가 없고 잠시 후에는 생기니까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옵션을 잡아야 되는데요. 기준의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그려져 있었던 직선이 원통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한번 볼까요? 방향은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보고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또 반대 방향 한 번 더 눌러서 원상복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향이 안 맞으실 경우에는 반대 방향을 클릭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여기 보시면 이 점이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점이 X방향이잖아요. X방향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통과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어떻게 찍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스케치에서 찍으셔도 되고 좌표값을 이용해서 찍으셔도 되겠죠? 지금 보시면 외곽선이 잘 보이지 않는데 클릭해서 두 번째 선택해서 좀 더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점 3에 이렇게 나선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나선이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 나선에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는 도체를 하나 그려볼 텐데요. 도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면을 잡아줘야 되겠죠? 끝부분에 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면을 선택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평면 유형을 클릭하셔서 커브의 수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커브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때 커브는 이 나선입니다. 둥글게 돌아가는 나선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이 됐죠? 그리고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점은 끝부분에 있는 이 점입니다. 클릭. 그랬더니 이 부분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 그려졌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스케치를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원은 스케치상에서는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원을 선택하고 원의 센터 부분을 여기를 잡으려고 해도 제대로 안 잡히죠.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투영을 클릭하시고 점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다시 원을 클릭하시고 투영된 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치수는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대략 2mm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투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솔리드 작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점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점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올라가셔서 참조점으로 바꾸죠. 됐죠? 바탕을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참조를 클릭하시면 이제는 문제없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 볼까요? 똑같이 입체의 리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센터 커브를 조금 전에 그리셨던 나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셨더니 어떤가요? 이렇게 나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편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숨기면 되겠죠? 점을 선택하시고 숨기기 해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문점 3에 지금 나선을 하나 그렸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한 개라서 안 되잖아요. 이게 5개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점 3을 열어보고 립을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이 선택된 립을 이번에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원형 패턴 클릭.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를 바꿔주겠습니다. 컴플리트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크라운 누르시고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5개가 필요하니까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레퍼런스 엘리멘트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센터선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선을 잡아주셔도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계에 여기 보시면 Y방향인가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도 돼요. 센터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OK를 한번 눌러볼까요? OK를 눌러보니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가닥의 도체가 서로 트위스팅 되면서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이에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너무 크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점 2에서 작업을 했죠. 여기 스케치인데요. 이 스케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케치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지름을 5파이로 잡아줬죠? 이 5파이를 약간 치수를 줄여 보겠습니다. 3.5 정도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겠죠?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스케치에서 나가서 살펴보게 되면 카티아가 알아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가요? 틈새가 제대로 메꿔졌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그려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5가닥이 서로 꼬여서 지나가고 있는데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본문 3번 여기 선택하시고 색상을 뭘로 바꿔볼까요? 안쪽에 들어가니까 약간 빨간색 계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본문점 2를 선택하시고 숨겨놓고요. 밑에 있는 지오메트리 세트도 선택하셔서 숨기기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젠 피복을 한번 그려볼까요? 겉에 쌓는 부분이죠. 먼저 입체로 한번 맞춰놓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 피복을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 4가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3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하얀색 줄이 본문점 3으로 갔죠? 이렇게 돼야 삽입 그 다음 본체를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본문점 4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트리를 약간 줄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점 4에다가 피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점 4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해 줍니다. 이런 모양이죠. 피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복을 입힌 다음에 커팅하는 10mm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 4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XZ면이 있죠. 이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에 원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파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 부분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현재 안쪽에 있는 도체가 비비 꼬이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작을 클릭하시고 도면을 누르신 다음에 2D에서 치수를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그렸던 곳으로 가서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표시가 되는데요. 그냥 바탕화면 눌러서 2D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체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치수를 측정해 볼까요? 치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5.5파이가 나오네요. 이 외경이 5.5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트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5.5파이랍니다. 그래서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고 이번엔 치수를 5.5파이니까요. 5.5파이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기름을 5.7 정도로 주겠습니다. 약간 여유를 주고 그리고
피복이 두께가 있겠죠. 그런데 두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부분도 옵셋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원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원을 이용해서 약간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를 여기는 5.7 정도가 되니까 1mm씩 더 준다고 하고, 그럼 7.7로 잡아볼까요? 7.7. 7.7은 애매하니까 7.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7.5가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가서 살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패드를 시키면 되겠죠. 패드를 클릭하고 전체 길이를 100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문사는 피복이니까 겉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이 피복 양쪽 끝을 10mm씩 커팅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본문사를 선택하시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혹시 중간에 위치가 바뀌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XY 면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평면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사각형을 양쪽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커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양쪽이 서로 파란색으로 연관이 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치수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기입 더블 클릭. 지금 보시면 좌표계의 끝부분과 여기 잘라지는 부분이 10mm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mm를 입력합니다. 이 전체가 100mm니까 여기도 10mm가 잘라질라 그러면 10mm 10mm니까 80mm가 되면 되겠죠. 이 선과 이 선 간격이 얼마요? 80mm입니다. 여기가 8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위아래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것은 포켓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포켓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면 될까요? 대략 한 20mm 정도 잡고 미러를 시키겠습니다. 20mm도 굉장히 크네요. 10mm로 바꿔볼까요? 미리 보기. 예, 대략 이렇게.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커팅이 이루어졌죠? 양쪽에 10mm씩 커팅이 됐습니다. 안쪽은 어떻게 보일까요? 본문사를 선택하고 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춰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전체는 100mm고 양쪽에 10mm씩 커팅을 했죠? 피복을 벗겼고 안쪽에는 이렇게 5가닥이 꼬여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처음에 계획했었던 대로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 좌표계가 있죠? 잘 보기 위해서 좌표계를 선택해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도 정리를 해볼까요? 펼쳐져 있는 트리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의 리브 기능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점선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복잡해 보이는 전선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꼬인 부분인데요. 이 꼬인 부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나선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을 이용해서 그린 나선은 이 전선이 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안쪽 도선이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형상의 GSD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나선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직선 부분에 한 번 그리는 것은 되는데 구부러진 부분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직선을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